슈퍼사이클을 맞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AI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합니다. 7월 들어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이 좀 유의미한 신호탄인 것 같아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의 대표이자 근본인 상품입니다. 똑똑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을 위한 시간 머니똑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영이고요. 오늘은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마지혜 책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마지혜입니다. 네, 오늘 저랑 책임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상품의 이름은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입니다. 어떤 상품인지 사실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에서 이미 많은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AI 열풍 때문에 이 전력 산업 쪽에 큰 빅사이클이 도래를 했는데요.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는 이 전력 인프라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하면서도 특히 기술력이 좋은 첨단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주요하게 담아가는 ETF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력망에다가 IT 기술을 결합하는 어떤 시스템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런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을 하면 전력을 잘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안정성도 개선을 할 수 있어서 요즘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 이 스마트 그리드의 성장성이 특별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ETF는 이 스마트 그리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이제 폭넓게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요즘 전력 이슈가 워낙 화두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데 어떤 ETF를 해야 될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영상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전력 인프라 투자를 특히 더 스마트하게 더 성장성 높은 방향으로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 상품을 오늘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이 남아돌 때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력이 귀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는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전력 인프라 하는데 사실 전력 인프라에 어디까지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해요. 이게 그냥 전선과 변압기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좀 살펴주세요.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아시려면 간단하게라도 전력 산업의 구조를 조금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 전력 산업은 크게 전력을 일단 생산하는 발전 단계, 그리고 발전된 전기를 변전소로 옮기는 송전의 단계, 그리고 전기를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배전 단계, 그리고 전기를 송배전하기에 적당한 전압으로 바꾸는 변압의 단계, 이런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는 거는 이 전력 산업 전반을 이루는 어떤 시설이나 장치를 이야기하는 게 되고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밸류 체인의 처음 단계, 이 발전을 인체에 비유하자면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이제 온몸에다가 잘 공급을 하려면 결국 핏줄, 혈관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망.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리드라는 개념입니다. 이 전력망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에는 클라우드나 와이파이 이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전기는 항상 물리적으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뉴스 보면 뭐 어디 산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송전탑 짓고 뭐 마을 같은 데도 송전탑 세우고 이런 거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다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기의 특성 때문에 있는 일이다. 근데 송전탑, 뭐 변전기, 변압기 이런 거 생각하면 약간 올드하고 뭔가 첨단 기술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옛날 산업 느낌 나죠. 약간 왠지 좀 오래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제 IT 기술이라는 것이 너무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에 다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망 기업들도 이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앞에 잠깐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IT 기술을 통해서 전력의 생산, 그리고 저장, 송배전, 소비까지 다 통제를 하면서 전력 산업 전반을 스마트화하는 데에 이 스마트 그리드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활용하면 전력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 전력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스마트 그리드의 투자 효과는 더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살펴주셨고 그 가운데서 IT와 접목된 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같이 정의 내려봤습니다. 전력 인프라 산업의 지금 모멘텀, 환경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보고자 해요.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전력이 계속 더 필요하는 환경이 돼가는 건 맞았지만 거기에 AI가 붙으면서 이 산업의 파이가 정말 확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산업은 슈퍼사이클을 맞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큰 동력은 말씀하신 대로 AI예요. 우리 생성형 AI의 대표 서비스인 챗GPT 다들 써보실 텐데요. 이 챗GPT로 한번 검색을 돌릴 때 사용되는 전력량이 단순 구글 사용할 때의 전력량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글 검색 엔진에 AI 기술을 접목했을 때, 그러니까 더 폭넓은 어떤 검색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때 소모되는 전력량은 또 챗 GPT 검색의 3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AI 모델이 고도화가 될수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처리하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생성형 AI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점차 음성이나 소리, 비디오 이런 쪽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전력 소비량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라는 장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6년 정도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2년에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분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AI 열풍이 불러오는 데이터 센터 투자, 이것이 전력 산업의 빅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I만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주마가편의 요소이고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인 투자 모멘텀도 같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정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선진국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은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전력망의 신설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적 투자 계획이 대규모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런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냐 이것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전력 인프라 투자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다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가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산업은 누가 대선에서 되든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뭐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AI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상반기 지난 연말부터 해서 이렇게 세상을 가득 채웠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거 AI로 언제 돈 벌겠어 하는 약간의 회의론 또 버블론 이런 것도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ETF 상품에 좀 변동을 야기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네, 지금 AI 수익성 우려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AI 산업은요, 거대한 사이클의 초입에 있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성형 AI를 시작한 것도 챗GPT라는 걸 쓰기 시작한 것도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더 막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게 될 전력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이클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AI의 수익성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AI 산업의 성장 속에서 함께 성장할 산업의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더욱더 기회가 많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는 지금 커가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AI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합니다. 지금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투자 합산 추이는 사상 최고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연료인 이 전력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AI 트렌드 속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어떤 기반, 핵심 산업은 역시 전력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미국 시장 내에서 ETF의 섹터별 어떤 자금 수급 동향을 좀 보니까요. 상반기에는 확실히 기술 섹터로의 쏠림이 심했습니다. 근데 7월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이 기술 쪽에 대한 자금 유입 강도는 조금 떨어지고 유틸리티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유틸리티는 오히려 상반기에는 자금이 빠져나가던 섹터인데 7월 들어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이 좀 유의미한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AI 트렌드에 대한 투자 대상이 처음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테크 쪽에 많이 몰려 있었다면 이제는 그 트렌드를 떠받치는 어떤 근간 산업, 전기와 같은 그런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이 보고 있구나 하는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의 사례를 보면 1850년대쯤에 골드러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금광 업체들, 금광 하던 사람들도 돈을 벌었지만 리바이스 청바지,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입는 청바지를 만드는 기업들도 돈을 벌었고요. 헨리 포드가 내연기관차 시대를 열었을 때 포드도 성장을 했지만 석유 재벌, 록펠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거대한 트렌드가 생겨날 때 그 트렌드를 떠받치는 조력자 내지는 어떤 그 트렌드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가 반드시 있는데 그쪽에도 큰 투자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맥락에서 전력, 특히 전력 인프라 투자 기회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의 단계에서 광부의 곡괭이, 광부의 청바지 역할을 해줄 산업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미 저희 머니톡톡을 통해서 전력 인프라, 전력 ETF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시장에 이 전력 인프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 어떤 걸 꼽으십니까?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도 기술 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을 주요하게 담았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리드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산업의 밸류 체인이 발전부터 최종 소비까지 되게 깁니다. 당연히 이제 구성하는 기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기존의 전력망 사업에 IT 기술을 결합해서 이 전력망 부분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높다는 것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이제 현대의 전력 부족 문제, 특히 AI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문제는 전력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을 효율화하는 것, 이 양방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의 통로가 되는 동시에 전력 효율화의 열쇠가 되기도 하는 이 스마트 그리드, 이쪽이 전력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저희 ETF를 활용하시면 그 스마트 그리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전반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 상품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ETF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한 10개, 20개 정도 종목에 압축적으로 투자하는 압축형이 있고요. 네. 한 100개 이상의 많은 기업들에 폭넓게 분산 투자하는 분산 투자형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데요. 압축형 ETF는 선택과 집중으로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한두 개 종목이라도 좀 크게 흔들리게 되면 ETF 수익률도 좀 타격을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특정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때에는 이런 압축형 포트폴리오 투자가 빛을 발하는데 산업 전반의 업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전반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어떤 상황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선택지를 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는 21개 국가의 103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전력 인프라 산업의 성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함께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3개 종목에 폭넓게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로 산업 전반의 성장을 함께 누리되 또 안정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오늘 이 상품은 또 미국에 상장된 그리드 ETF랑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티커명 GRID, 그리드 ETF라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의 대표이자 근본인 상품입니다. 이 그리드 ETF는요, 2009년에 출시돼서 지금 25년 가까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이 ETF에 순유입된 자금 규모를 살펴보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총 2,521개 중에서 상위 5.8%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목하는 상품이다. 네, 대표 상품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는요. 이 미국에 상장된 그리드 ETF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우리 밤에 막 거래 안 하셔도 되고 한국 장중에 환전 안 하셔도 되고 원화로 거래하는 편의를 누리시면서도 그리드 ETF에 투자하시는 것하고 유사한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 절감도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의 총보수는 연 0.49%로서 총보수가 연 0.57%인 미국 그리드 ETF보다 낮습니다. 물론 ETF에는 총보수 외에 증권거래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겠지만 일단 명목적인 값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또 103개 종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대표적인 이 전력 산업의 종목들이야 다들 이미 좀 친숙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종목 중에 분명 좀 낯선 종목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소개해 주시면요. 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는 첨단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일단 포트의 상위에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글로벌 대표 에너지 기업인데요. 영국과 미국에서 송배전 사업을 하는 내셔널 그리드라는 기업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과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위스 회사 ABB 또 상위에 있고요. 세계적인 전력 관리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 관리 기업이자 스마트 그리드 대장주로 꼽히는 이튼 같은 기업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요. 엔비디아, 퀄컴, 오라클, 시스코 같은 IT 기업들도 포트에 총 17%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ETF가 전통적인 그리드에다가 I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편입하다 보니까 어떤 자사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쪽에 기여하고 있는 IT 기업들도 상당 부분 편입을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틸리티 산업에 투자를 하지만 동시에 높은 기술성 그리고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저희 상품에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약간 성장과 안정을 다 잡은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산업재이자 또 빅테크 업체들까지 이렇게 골고루 포트에 좀 들어가 있다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 유의사항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품은 우선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환해지를 하지 않는 환노출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플러스 효과를 보지만 달러가 약세면 마이너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도 다소 높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지고 불안해할 때, 시장이 좀 불안해할 때가 역으로 투자의 기회가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세부적인 단기 테마는요, 투자하면서도 조금 불안해요. 시점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도 큰데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해서 하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투자는 시점에 관계없이 시점에 조금 자유롭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은 AI 산업, 전기차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메가 트렌드가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서도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에너지 전환, 또 AI로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생활에서도 사실 저희가 전력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과거보다 가전의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 욕구가 나날이 커질 것이고 거기에 트렌드에 부합하는 ETF 상품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단기 변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탄탄한 스토리가 좀 뒷받침돼주고 있으니까 관심 두고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에 대해서 마지혜 책임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